품격 있는 아재, 아즈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최강욱 변호사 얘기를 좀 해보고 이어서 최근에 이현주 의원하고 칭찬과 화답을 주고받으면서 썸 타고 있는 진중권 씨 얘기를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변호사 얘기인데요. 검찰이 지난달 31일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업무방해 혐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들 입시에 활용할 목적으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모 법무법인 명의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했다. 그런데 이 2017년에 발급받은 인턴 활동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이 된 거고 2018년에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변호사 중에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가 있었고 그 인턴 활동 확인서가 최강욱 비서관의 명의로 작성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강욱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최강욱 비서관이 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있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폈죠.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처음 보도가 됐습니다.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 발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부터 밝혔는데요. 최강욱 비서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사건 기록 열람하고 재판 방청하고 면담하고 이런 업무 지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턴 활동 확인서 2017년과 2018년 버전 두 가지 모두 다 본인이 직접 날인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법무법인의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국 장관 아들을 아느냐 했더니 이 직원이 놀라서 모른다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인턴을 실제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치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강욱 비서관이 근무를 했던 이 법무법인에는 현재 등록돼 있는 변호사가 5명입니다. 변호사만 5명이고요. 거기 사무직원은 또 10수명, 20수명이 있겠죠. 그 직원들까지 합치면 수십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을 텐데 1, 2년 전에 잠시 인턴 활동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인지까지 전 직원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걸 모른다고 했다고 해서 인턴 활동이 허위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태도인데요. 최강욱 변호사에게 출석 요구를 하면서 소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인은 소환할 권한이 없는데, 검찰이 소환할 권한이 없는데 단순히 이제 출석 요구를 할 뿐이죠. 그리고 참고인이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피고인하고 피의자하고 다른 거죠. 그런데 소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심지어는 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으로 이 최강욱 비서관의 이름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제 조사하는 단계에서 최강욱 비서관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고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서면 진술서가 5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답변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속적으로 최 비서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검찰의 아주 못된 버릇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는 건데요. 최강욱 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소속이에요. 민정수석실은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대통령 비서진이죠. 대통령의 비서진에게도 이렇게 소환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공소장에 실명 공개하겠다 이러면서 마치 협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했겠는가. 그 사례가 최근에 있었죠,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 국민청원 가운데 이제 청와대가 답변할 시기가 임박을 했는데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이 지금 청원 참여 인원 20만 원 훌쩍 넘겨서 마감이 된 지 지금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례로 둔 이 인권 침해 사례 중에
조국 전 장관 자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UN 인권정책센터의 전 사무국 활동가들에게 검찰이 참고인용이 아닌 피고인용 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그리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 체포할 수 있다 라고 겁박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에게도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고 있는데 이 일반인에게 어떻게 했으리라는 거는 뭐 안 봐도 훤해 보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반박을 했어요. 그런 사실 전혀 없다. 그리고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반박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검찰이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법도 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단순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줬다면 업무 방해의 공범으로 적시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오늘 이 최강욱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이 국민청원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할 때가 다가오는데 이 답변을 누가 하겠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죠. 그중에 뭐 법무비서관 또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정도가 아마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과 또 유사한 사례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청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최강욱 변호사가 답변을 하는데 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금 검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지금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당장 검찰에서는 불편한 이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 간부 발로 단순 참고인도 아니고 공소장에 이름이 적시된 사람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 앞으로 있을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딴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중권 씨 근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경향신문이 이 보도를 했는데요. 오피니언 필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 필진 중에 한 명이 진중권 씨고 칼럼을 새해부터 쓴다고 하네요. 칼럼의 소제목은 진중권의 돌직구라는 칼럼을 쓴다고 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신년토론, JTBC 신년토론에 나와서 유시민 이사장과 알릴레오를 막 공격을 하면서 알릴레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선동된 사람들이 제일 제대로 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몰려와서 공격하고 있다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게 경향신문의 유희곤 기자입니다. 유희곤 기자를 품질 높은 기자라고 칭했죠. 이 유희곤 기자는 검찰에서 경향신문으로 파견 나간 파견검사 같다, 검찰의 대변인 같다 라는 세간의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이 검찰 시각에 충실한 기사를 생산하는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진중권 씨가 새해 벽두부터 이 실명까지 언급을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경향신문을 그리고 이 해당 기자를 비호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미리 예정이 돼 있었겠죠. 이미 방송 토론을 할 때는 이미 예정이 돼 있었겠죠. 경향신문의 필진으로 간다. 이현주 의원 아시죠? 이현주 의원이 이 진중권 씨를 향해서 사랑의 화살을 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혹자는 진중권에게 배신자 운운하지만 저는 그런 분이야말로 정상적인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진보 이전에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참으로 공감 가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이 큐피트의 화살을 진중권 씨를 향해서 날렸습니다. 이 이현주 의원의 이 페이스북 글을 네티즌들이 진중권 씨의 페이스북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로 진중권 씨가 화답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진영을 떠나서 옳은 얘기하려 한 점을 높이 사주신 것 같습니다. 답례를 해드려야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진영을 떠난 객관적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현주 의원님은 참 나쁜 정치인입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거쳐 자유한국당 가시려다 못 가신 것 같은데 영혼 없는 좀비 정치는 정계를 떠나야죠. 그것이 이 나라 정치 발전의 길이자 좀비님이 조국에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둘이 뭐하니?